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빠지고 있고,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 3만 불이 무너지고 말았어요.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어제 오전 9시에 이 1차 하락이 이렇게 나와서 이 3만 불 지지를 좀 위협을 받았었고, 그러다가 어젯밤 8시쯤에 다시 한번 2차 하락이 나오면서 이 확실하게 이 3만 불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. 그러다가 오늘 아침 9시에 다시 3차 하락이 이렇게 나와서 29.1K까지 찍고, 지금은 그래도 좀 반등을 해서 29.4K 정도 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이런 계단식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다시 이 히트맵을 보시면 평소와는 좀 다른 점이 좀 보이실 거예요. 그게 뭐냐면, 통상적인 이런 하락장에서 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알트코인들은 보통 더 큰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, 그런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2% 정도 하락을 했고,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%, XRP 같은 경우는 0.89%니까 오히려 이 비트보다도 하락이 덜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심지어 일부 메이저 코인인 뭐 도지라든지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것이 어젯밤에 이 하락이 했을 때도 이걸 좀 보시면, 제가 어젯밤 한 11시 10분쯤에 올린 글인데, 그때 당시에 제가 요 캡처한 이 히트맵을 보여드리면 오후 8시 이후로 이 2차 하락이 나오면서 좀 비교적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, 그때 이 비트코인이 한 3% 정도가 빠졌어요. 그런데 이 알트를 보시면 이더 같은 경우가 0.95, XRP가 1.67, 뭐 BNB는 0.33, 뭐 이런 수준으로 비트코인이 3%가 빠질 때 알트코인들은 뭐 1% 내외로 빠졌었고, 그리고 오히려 이 몇몇의 이 메이저 알트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마찬가지로 또 보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알트장이 나오기 전에 일종의 전조 증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금액들이 점차 알트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알트코인들이 가격 방어가 좀 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 알트코인들로 자금이 모여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,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적인 이 알트코인들로의 자금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좀 봅니다. 그리고 다시 이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를 좀 보시면,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 RSI가 거의 상단인 이 70 정도에 한 며칠간 계속 머물면서 매우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, 어제 이런 하락으로 지금은 한 50선까지 좀 내려앉은 모습이에요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열기를 그만큼 지금 식히고 있고, 그리고 이것을 다른 쪽으로 분산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 분석 자료를 좀 보시면 이 크립토 퀀트에서 이런 분석을 내놔서 한번 살펴볼게요.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,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과열로 단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미결제 약정이 뭐냐 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,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선물 거래를 할 때 이 롱이나 숏 포지션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미결제 약정이 과열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롱이든 숏 포지션이든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롱 포지션이든 숏 포지션이든 한 방향을 잡아서 수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청산되지 않고 그대로 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 미결제 약정이라고 말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는데, 영어로는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하거든요. 근데 오히려 이 영어로 뜻을 찾는 것이 더 쉽게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인터레스트가 이익을 뜻하잖아요. 그러니까 현재 이 이익이 오픈, 아직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직 내 포지션이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현재 이 미결제 약정이 과열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롱 포지션 거래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첨부된 이 차트를 보시면 이 하얀색 선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의미를 하고, 이 파란색 선이 지금 이 미결제 약정 잔액을 의미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3만 불 위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미결제 약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또 이 하단을 보시면 이 차트가 하나 더 있는데,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3만 달러로 올랐었을 때
이 28.4K를 올라선 이후로 이 롱에 베팅한 물량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단기적으로 미결제 약정이 급증하기 시작한 구간인 28.4K까지 소폭 하락을 시켜서 롱 포지션 청산 및 미결제 약정의 단기 과열을 해소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후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28.4K까지는 롱 포지션 청산을 위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28.4K가 어떤 자리냐,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노란색 추세선을 보시면 이때만 해도 이 노란색 추세선이 저항선의 이 역할을 해왔어요. 그래서 이 선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를 반복을 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뚫고 올라서서 지금 현재는 이 선이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지금 확대해서 보면 지금 28.4K면 대략적으로 이 추세선의 지지 가격대를 의미를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29.4K에서 28.4K까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가격까지는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지금의 하락이나 앞으로 좀 더 하락을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28.4K라는 기준을 잡고 이 시장을 지켜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나만의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내가 이 기준을 잡는다면 아무리 가격이 요동을 치더라도 그 기준 범위 내에서 가격이 움직이면 기존의 내 투자 전략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가 만약에 이 기준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새로운 기준을 설정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내 투자 전략도 조금씩 맞춰나가면 돼요. 오를 때는 좋아하면서 또 떨어질 때는 이 떨어질 때마다 흔들린다면 투자가 힘들어지고 지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럼 이 암호화폐 시장 기준으로 이 28.4K의 기준을 잡는다면 이 매크로적으로는 기준이 뭘까? 그것을 한번 또 말씀드리면 뭐 이미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걸 또 보시면 어제 미국장이 시작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도 좀 많이 보이지만 붉은색도 은근히 많이 보이면서 이 수치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뉴욕의 3대 지수 모두가 하락으로 출발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지금의 혼조세는 이번 주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기준 기억하시죠? S&P 500으로 200일 이평선인 3,950만 보고 가면 된다. 그런데 일단 현재는 어제 이 실시간 가격으로 4,120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어제 이 S&P 500은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좀 빠지다가 장 막판으로 흐르면서 오히려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. 그래서 이 히트맵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지수로 보면 결국 이 뉴욕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뭐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매크로의 기준을 삼는다면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인 3,950을 잡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왜 200일 이동 평균선이냐? 그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깨는 경우가 이런 큰 위기 때 외에는 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200일 이평선 밑으로 움직이다가 올해 새해가 들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현재는 4,150선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이 매크로도 이런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4월 18일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뭐 월가의 쪽집게라는 윌슨이 약세장 탈출 전에 증시가 최소한 한 번은 폭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뭐 월가의 쪽집게라고 해가지고 이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 여기서 약세장 탈출 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약세장이라는 기준도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약세장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이 S&P 기준으로 볼 때 이 고점 대비 해가지고 20% 이상 하락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약세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보시면 지금 현재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4%니까 뭐 지금을 강세장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을 약세장으로 보기에도 이미 이 하락 추세선도 돌파를 했고 또 이 200일 이평선 위로도 올라선 상황이고 이 하락폭도 20% 내로 올라온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약세장 탈출 전이라는 이런 정의도 좀 모호하고 그리고
최소 한 번은 폭락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폭락의 경고는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이 기준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다시 이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넘어오면 이 마이클 반데포프가 지금 이 암호화폐 조정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또 트위터에 올렸어요.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 비트코인이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조금 더 조정을 겪으면서 이를 통해서 이 알트코인들은 20에서 30% 정도 조정을 겪을 수가 있고, 그런데 만약 알트코인이 강하다면 비트코인 반등 시 알트들의 랠리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마이클 반데포프가 이 알트장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어필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또 요 트윗도 한번 보여드리면, 요 분은 치과 아저씨라는 국내의 또 분석가인데 뭐라고 하셨냐면, 이 달러의 반등이 추세선 돌파로 이어진다면 이 달러 지수가 102에서 103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위 구간까지 달러가 반등하면서 가상자산의 조정이 나타난다면 이는 이후 알트장을 위한 대대적인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달러 지수를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1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현재 102까지 올라온 상황인데, 또 공교롭게도 이 비트코인의 조정과 이렇게 또 맞물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무튼 이 분석도 이 지금의 하락을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자금 이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, 이 지금의 하락이 진짜 이 알트장을 준비하는 과정인지, 아니면 이 과열된 시장을 가라앉히면서 또 손바뀜도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재차 이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인지, 아니면 진짜 큰 조정을 위해서 그 첫 단계 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건지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, 어쨌든 뭐 하나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지금은 하락 중에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내가 이 시장을 믿는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웨이.